백면 돌파 스파르탄 TV 특집 편견 시리즈 제2탄. 오늘은 그림은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하는가? 그림은 재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것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아이가 그림에 재능이 있을까요? 재능이 있으면 시키려고 하는데 어떡하죠? 저는 그 볼 줄 모르는데 선생님이 봐서 좀 애가 재능이 있는지 좀 테스트 좀 해주시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림에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되면 밀어주겠다 이거죠. 자, 여러분, 재능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능은 석유 같은 거예요. 석유 밑에 묻혀 있어요. 그 사람 인간 그 내면 깊숙이 숨겨져 있어요. DNA에 숨겨져 있어요. 근데 그 비밀번호를 띠띠띠띠띠띠 하고 여는 순간 봉이 풀리면서 재능이 이제 발현이 됩니다. 이게 재능이라는 거예요. 재능은 그냥 나이 먹으면 저절로 시작 나온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재능은 비밀번호가 돼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비밀번호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풀려요. 그걸 우리는 발견이라고 합니다. 재능은 발견입니다. 자, 이야기가 너무 어렵나요?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재능은 발견이에요. 자, 다른 예를 들죠. 아빠가 딸을 테니스장에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아빠가 귀찮겠지만 그래도 엄마가 애 봐달라 그랬으니까 테니스장에서 좀 있어 이러는데 애가 나 심심해. 그래 그럼 너 영철이랑 하고 있어. 영철이랑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무슨 소리야? 오늘 처음 테니스장에 온 내 딸이 10년 이상 친 사람처럼 테니스를 치고 있습니다. 발견한 거죠. 또 어떤 그 여배우가 촬영장에 자식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날 아역 탤런트가 빵꾸가 났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 수기 놀러 왔는데 수기가 대신 한번 할까? 대사 2개밖에 없는데 안 그래 뭐 너는 뭐해 그냥 대사 해봐. 애가 눈물을 쪼르륵 흘리면서 바로 연기를 들어갑니다. 배운 적도 없는데 애가 레디 액션 하는 순간 그 액션 말에서 그 봉인이 풀리는 비밀번호는 액션이었어. 액션 션 하면서 그 음파가 귀로 전달되면서 몸에 있는 그 세포를 막 따라가서 그 어느인가에 숨어 있는 그 거기에 전류가 휘 하면서 띠띠띠띠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연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떨지도 않고. 아니 일반인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되는 거예요. 몇 살 되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그 조건이 갖춰지면 재능이 발현되는 거죠. 꽃을 피우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림은 재능이 있어야 하나? 예, 있어야죠. 그러면 자, 편견은 무엇이냐? 그 종이를 갖다 주면은 얘는 뭐 보지도 않고 지가 막 그려요. 재능 있나 봐요.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어린이는 다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해요. 그렇게 해서 아이의 그림 그리는 재능이 있다라고 쉽게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제가 알려드리죠. 미술을 10수년간 해온 저로서 제가 명확하게 팩트를 알려드리죠. 자, 그림 잘 그리는 재능 있는 아이의 조건입니다. 첫 번째, 못생겨야 합니다. 못생긴 아이가 그림을 잘 그립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린가 개소리를 하고 계시나 하겠지만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입니다. 이 그림이라는
어떤 그 매개체는 말이죠. 굉장히 정적인 활동이에요. 어디 가서 땀을 흘리거나 막 많은 사람들과 서로 협동심을 기르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개인적이면서 어떤 그 시간이 쳐남아 돌아서 할 수 없이 너무 심심해 미치고 팔딱 뛸 때 아이고 하면서 손에 집히는 무언가를 슬슬 그리게 됩니다. 주로 우리가 초등학교 때 그 운동장에서 선생님이 막 그 줄 서서 앉아 있으라고 하면 할 일도 없는데 막 운동장에다 막 그리고 하잖아요. 심심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잘생기고 예쁘면은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수많은 잘생기고 예쁜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많이 잘생기고 많이 예쁘진 않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볼만한 상태인 사람들도 아실 겁니다. 인기가 많으면 그림 그릴 시간이 없어요. 내버려 두진 않아요. 그래서 그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은 모델, 탤런트 뭐 이쪽으로 많이 빠지지 뭐 저 얼굴 봐 너무 잘생겼어요. 미대생 될 만해. 미대생. 제 영롱 없이 미대생이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예인 하면 되겠네 이러죠. 예.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림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누구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결과물만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지. 제작 과정은 굉장히 혼자 있는 어떤 어떤 그 동굴 같은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또 처음에 그림을 그릴 때는 부끄럽기 때문에 아직 누구한테 내볼 만한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림 그리는 행위는 즐겁거든요. 근데 어른들이나 누가 있으면은 그걸 자꾸 평가하려고 그래요. 근데 야 그렇게 되겠어? 야 그게 뭐야? 새야? 새는 그렇게 안 생겼는데 좀 부리를 더 길게 해야지 새지 하고 막 아이의 그림 그리는 기쁨을 빼앗아 버립니다. 옳고 그름을 제시를 해서 이 아이의 그림 그린 재능을 기쁨을 망쳐버리죠. 그림 그리는 건 맞다 그러다가 아니에요. 그냥 그림 그리는 행위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병아리를 그리는 건지 새를 그리는 건지 걔는 새를 그렸다고 하는데 보는 사람은 코끼리로 인식할 수도 있어요. 우리 애는 새를 그리려고 하는데 자꾸 코끼리처럼 못 그리나 그러는 거는 나중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림 그리는 행위 이 자체를 아이가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주로 로봇을 많이 그렸거든요. 왜냐면 강해 보이니까 멋있고 강해 보이는 거. 이 남자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멋있고 강해 보이는 거. 그래서 로봇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로봇을 다 그려놓고 이제 이야기 시작하지. 이게 부슉부슉 이러면서 막 볼펜으로 막 주먹에서 막 레이저 나오는 것처럼 막 하고. 근데 부모님이 관심이 없어야 돼요. 애가 뭘 그리든지. 그리고 내버려 둬야 애가 그림 그리는 행위가 너무 즐거워서 계속 그리게 되겠죠. 그리고 친구들이 야 은지가 너 알았어 갈게 하고 연필 집어 던지고 나가면은 이제 그림 그리는 끝입니다. 그래서 그림이라는 거를 유치원 때 또는 초등학교 때 이틀만 하다가 멈추고 이제 자기 인생에서 그림 그리는 행위는 안 해본 사람들이 많죠. 근데 야 나 막 이런 거 누가 날 부르지 않는 아이 바로 접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이죠.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이미 일하러 나갔습니다. 엄마는 이제 떡공장에 일하러 가고 아빠는 하여튼 어디 공장에 가셨어요. 집에 이제 형이 있는 애들도 있고 혼자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할 일이 없어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보고 베끼죠. 이게 닮고 안 닮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잘생겨 버리면은 동네에 있는 예쁜 여자애가 영식아 맛있는 거 있다 먹자 이러면 꼬여내요 얘를.
그리고 한번 나가면 여자애들이 얘가 또 집에 들어가면 안 나올까봐 같이 줄넘기 하자 해서 막 야외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그림 그린 사람들한테 야외 활동은 금기시거든요. 햇빛을 많이 보면 안 돼요. 네? 손에 흙을 묻히면 안 돼요. 그 손에 볼펜을 쥐어주거나 사인펜을 쥐어줘야지. 모나미, 어릴 때부터 모나미는 보고 자랐어요. 네. 그래서 재능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먼저 못생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인기가 없어지겠죠. 그렇다면 얘는 재능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많이 못생겼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뭐 어떻게 결혼도 하고 싶고 데이트도 하고 싶고 막 그래서 막 나름 그림 좀 잘 그리고 나서 이제 나도 사람 대접 좀 받고 싶다. 엄청 꾸미고 패션 잡지 쳐다보고 막 이렇게 해야 뭐 멋있는 건가 막 파마도 해보고 막 스트레이트도 해보고 막 별짓을 다 해서 그래도 사람 대접 받는 수준을 만들어 놨어요. 예. 그래서 사람 구실을 할 정도는 해서 이제 결혼도 하고 했는데 어릴 때는 만신창이었습니다. 뭐 어머니 아버지께서 저희 뭐 이빨을 닦아라 세수해라 뭐 이렇게 잔소리를 안 하신 부분에서는 좀 좋긴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 세수를 하고 학교를 가고 애들이 다 세수를 하고 학교를 오더라고요. 전 그냥 갔거든요. 학교에서 눈곱을 떼고 하면 우리 반 내 짝이 너는 세수를 안 하고 오니? 얘 손이 넌 그게 뭐니? 부끄러웠지만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굳이 남자 어린이가 손을 씻고 뭐 어떻게 학교를 간다 정말 어려운 문제거든요. 여자아이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 남자라는 DNA는 위생에 대해서 굉장히 둔해요. 이게 동물을 잡아서 가족을 부양을 해야 돼요. 사냥을 하려면. 거기서 막 동물 창 들고 막 멧돼지 잡고 막 하다가 돌뿌리 넘어지고 하는데 무릎에 흙이 묻었다가 흙이 묻어서는 안 돼. 이 옷이 더러워졌어. 그딴 짓 했다가 멧돼지에 깔려 죽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피가 흘리던 막 손톱이 막 더러워지던 오늘 목적은 이 멧돼지를 잡아야 돼요. 외모에 신경 쓸 틈이 없어요. 집에서는 그 남편을 오면은 남편한테 이뻐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몸단장을 기다립니다. 고생했느라고. 그 남편이 이렇게 이쁜 아내가 우리 집에 있다니 이 여자를 위해서 내가 내일 멧돼지 2마리 잡아와야지 뭐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태초의 남자의 어떤 그 행동 지침을 잘 이행했다라고 마무리하고 싶었으나 말도 안 되는 소리군요. 네. 어쨌거나 남자는 그 위생에 그렇게 예민하지 못합니다. 그럼 미대생들은 다 못생겼느냐? 이 말에 근거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편적으로 그렇다. 보편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재능이 있는 아이들을 선별해라 뭐 이런 얘기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대에 가면 예쁜 여학생들 많습니다, 여러분. 걔네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예쁜데. 제 제자 중에도 제자라고 말하기는 맞지만 제가 미술학 강사할 때 저에게 그 그림을 배웠던 그 여학생들 중에 상당히 이쁜 여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걔네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주말만 되면 그 아는 오빠들이 학원 띵구고 시내 놀러 가자고 미술학원 밑에 와가지고 오토바이 몰고 와가지고 막 데리고 가고 또 막 학원 밑에서 기다렸다가 선생님들 담배 사러 내려가 보면
처음 보는 남자애들이 서성거리고 저 학원 선생님이세요? 네, 누구십니까? 이제 경숙이 있나요? 누구신데요? 경숙이 아는 오빠인데요. 언제 마치나요? 뭐 이런 거 엄청 많았어요. 맨날 경숙이만 찾아요. 경숙이 예쁘거든요. 걔는 오빠들이 서로 좋다고 하는데 그것도 오빠도 잘생기고 막 또래 애들은 어리버리한 애들인데 이 오빠는 가죽 잠바에 멋있게 생겼고 막 애가 이미 남성 호르몬이 넘쳐. 나하고 다이다이는 깔 수 있을 어떤 그런 태도야. 한참 어린데도 한 주먹으로 나 날릴 기세로 내가 그 아이의 남자다라는 네가 강사라고 내 여자를 건드리다게만 넌 죽어 뭐 이런 눈빛으로 막 경숙이 있나요? 참 대단하죠. 그럼 전 쫄아서 얘기합니다. 경숙이 위에서 공부 잘하고 있다고. 그림 공부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함부로 경숙이를 불러내고 말이야. 학생 그래도 돼? 이런 소리 안 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이따가 4시 반에 수업 마친다고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터프한 남학생들과 트러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애들이 얼마나 힘들게 수업을 했겠어요. 그래서 막 꼭 한 번은 난리가 나죠. 부모님이 결국 문제가 생겨서 울고 막 헤어져라 마라 재수를 하든 뭐 어떻게 해서 아주 어렵게 미대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대에 그렇게 어렵게 들어갔으니 걔가 열심히 안 할 수 있겠냐고요. 또 남자애들 중에도 또 잘생긴 애들이 있어요. 네. 친구 중에 잘생긴 애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러니 걔들이 그 그림 그릴 시간이 있었겠냐고요. 예? 그리고 막 과 여학생들이 추파를 던지고 막 오빠 나 물감 이거 없는데 좀 빌려주면 안 돼? 뭐 지 있는 건 다 아는데 없대. 굳이 걔한테 물감을 빌리러 옵니다. 뭐 저한테도 몇 번 빌리러 오긴 했는데 저는 뭐 얼굴이 뭐 잘생겨서라기보다 제가 좀 웃기니까 좀 웃겼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뭐 제가 좀 웃깁니까? 조금 웃겼습니다.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예, 옛날에 조금 웃겼습니다. 겸손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진실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 조금 웃겼는데 그때 뭐 조금 웃기는 그걸로 좀 없는 물감 좀 나눠 쓰자고 막 해석하고 막 와서 삔대붙고 하는 딸내미들이 몇 명 있었는데 중요합니까? 어쨌거나 이 방해를 하죠. 그렇게 그러면 재능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노래 잘 부른다고 다 가수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네. 아니 저 사람은 노래를 잘 부르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왜 저 사람은 5년째 앨범을 안 만들지? 왜 항상 여자 문제가 생길까? 왜 저 여자는 맨날 저런 문제가 생길까? 인기 많은데 그거 내버려 두겠냐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인생은. 그래서 이 수행이거든요, 그림은. 어떻게 보면 정적인 상황에서 뭔가 이게 눈알부터 코도 그리고 입술도 그리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이게 잘 그려질지 안 그려질지 막 이거 그린다고 돈이 될지 안 될지 그것도 모르겠고 돈 준다고 말은 했는데 과연 그 인간이 돈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데 그리면 그래야 되겠고 못 그리면 돈 안 준다 그래 협박했기 때문에 집중해야 돼요. 누가 부른다고 나가고 술 처먹고 이러면은 못해요. 자, 그럼 그림 잘 그리는 재능을 가진 사람 조건 두 번째, 가난하거나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미대생들이 부자인 건 사실이에요. 예. 부자가 아니면 힘들어요. 이게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진짜.
그 뭐 의대 내가 잘 모르는데 뭐 의대에서 그 의대 하나 학생 만드는데 들어가는 돈 그 정도 들어갈 거예요. 물감도 엄청 비싸고요. 대학 들어가면 뭐 A 포지만 한 데다 그림 그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 벽만한 거 막 가로 3m, 세로 2m 막 이런 거 막 그려 제끼고 막 난리예요. 거기에 그림을 하나 발라봐요. 물감 프랑스에서 사온 거 이런 거 보시죠. 하나 5,000원, 만원, 몇만 원 하는 거 한번 찍 짜면 이미 3,000원? 아니야 3,000원 아니야. 12,000원. 한번 찍 짜면 12,000원. 감당이 안 됩니다. 근데 왜? 그건 미대 가서고요. 미대 들어가기 전에 얘가 재능이 있느냐 없느냐. 가난하거나 불우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크리에이터들, 창작자들은 일단 일반인보다 인생이 드라마틱해야 됩니다. 평범하면 맨날 보는 게 평범한 건데 뭔가 어떻게 다이나믹한 이야기나 다이나믹한 뭔가 창조물을 만들 수 있겠어요? 예? 그 얘기는 콩나물 먹고 그 고기똥을 싸라는 얘기인 거예요. 참새가 맨날 쌀알 먹는데 똥은 고기똥이 나오길 바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생이 드라마틱해야 돼요. 고난이 있어야 돼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평탄한 사람이 어떻게 드라마틱한 타인들을 감동시키거나 그 몰입감을 쩔게 하는 그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평탄하게 내 자식이 평탄하게 살면서 드라마틱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애가 됐으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여러분. 3초 남았군요. 이제 뭐 재밌어지려고 그러는데 너무 재밌는 얘기가 막 생각났는데 진짜 재밌는 얘기인데 이거 10여 초밖에 안 남았군요. 어쩔 수 없이 그림 잘 그리는 재능을 가지려면 가난하거나 불우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